장관님이니 나라님이니 하는 말에 그저 허리만 굽실거리던 최시중은 대뜸 그럼요. 우리가 지역을 살피야지요. 카모, 지는 100만원 내놓겠습니다. 하고 허리를 곧게 세운다. 태습은 귀가 번쩍 뜨인다. 큰 돈이다. 지난번 신흥 땅을 판 돈이 40만원쯤 되었는데 그것이 대여섯 마지기였으니 100만원이라면 눈으로 따져보면 좋기 15마지기다. 최시중 같은 촌부가 이렇게 덥석 먹이를 물고 호기를 부리는 이유는 그들이 지극히 단순해서다. 정치하는 자들이 내주는 것 하나 없이 그저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위신을 세울 수 있으니 그 돈을 내놓고 뒷감당은 모두 땡볕에 논 메고 밥 메는 농부들이 하는 것이다. 태습은 난감하다. 하지만 코앞에 닥친 참의원 선거도 게을리할 수 없다. 타작거리도 안 되는 것들을 두드려대는 사람들의 팔에 힘이 들어갈 리가 없다. 그래도 알곡 몇 개라도 건져볼 마음으로 마른 볕단을 놓고 막대기질을 해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자들이다. 남정네들은 속부를 삭히려고 그저 술독에 빠져 한숨만 쉴 뿐이다. 종가에서 뭐 좀 해주실라나? 남자 하나가 은근한 목소리로 멍석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하지만 아무도 대꾸도 하지 않자 그자도 그만 애꿎은 술잔만 들어 입에 붓는다. 그 옆에서 장서방도 묵묵히 술잔을 바라보며 뺨이 깊게 패일 정도로 입을 꾹 다물고 생각에 잠긴다. 무심한 하늘이 바라는 것도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주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사람들은 귀한 공양미를 바치며 절에 가서 평온을 빈다. 교회당에도 가서 십자가를 보며 사랑과 용서와 복을 구하고 또 천주당에 가서 같은 것들을 염원한다. 그러함에도 부처도 예수도 성모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똑같이 절망을 던져주었다. 마치 그들이 합의라도 한 듯 이외라고 넘는 혹독한 시련을 온 천지에 뿌려놓았다. 그러나 지금 장수방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원래부터 종교가 없었기에 그저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생긴다고 믿지만 이번 태풍의 결과엔 그로서도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엮어서 해석할 수 있을지 그저 미미한 인간으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아주 단순한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지금 멍석 위에 둘러앉은 자들의 절망의 얼굴을 보며 속수무책이라는 말밖에 떠오르는 것이 없다. 전에는 태광이도 중간에서 어째 말이라도 내놓고 했었는데 누군가 한마디 한다. 그 말 끝에 두 명이 동의하듯 끙끙대는 대답을 하며 숙인 고개 밑으로 눈알을 굴려 장서방을 본다. 한솥밥 먹는 장서방이 들어서 소작 문제며 또한 겨울날 먹을거리를 어떻게라도 종가로부터 대답을 듣고 싶다는 뜻이다. 전에도 이런 일이 없지는 않았지요? 장서방이 좌우를 보며 묻는다. 있었지. 있고 말고. 내 평생에 한 4번은 겪었을 기다. 머리가 희끗한 중늙은이가 장서방에게 이물없게 답한다. 그때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 김 회장 어른이 계실 때였지. 외정시대였는데 그때도 대봉들이 반은 농사를 피농했지. 지금보다는 좀 덜했어도. 극해도 종가에 바칠 것 제외하고 우리가 겨울날 양식이 하나도 없는 기라. 어쩌겠노? 결국은 도지 줄 거로 겨울 양식하고 말았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 후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장서방이 허리를 굽히며 묻다가 자칫 이들에게 오해라도 남길 것이 염려되어 농사를 해보지 않은 제가 이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한다. 남정네 하나가 시큰둥한 얼굴로 장서방을 보며 술잔을 들다가 어찌 될 게 뭐 있어? 못 줬으니 다음 해에 준기지 하고 술을 꿀꺽꿀꺽 목을 벌렁거려가며 마신다.
그러자 죽늙은이가 보다 차분하게 장서방에게 알기 쉽게 말한다. 에, 만석군들이야 뭐 한 해 농사 건너뛰도 먹을 게 있지만 우리네들은 한 해만 피농을 해도 당장에 겨울 날 일이 걱정인기라. 해서 소작을 못 주면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 한 2년 뭐 또 3년 뭐 이렇게 걸치가 못 낸 소작을 준다는 말일세. 장서방은 기가 찬다. 소작을 삭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2년이나 3년에 걸쳐 나누어 주고받는다는 말 아닌가. 만일에 그러다가 또 2, 3년 안에 큰 바람이라도 와서 폐농을 하면 밀린 소작을 또 수년에 걸쳐 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장서방의 만일이라는 말에 아까 시큰둥한 얼굴을 하던 남정네가 하늘을 쳐다보며 그라모 뭐 별 수 없지. 야반 도주해서 산에 들어가 응? 화전민으로 사는 수밖에 라고 한다. 비록 장서방 자신도 수중에 지닌 것이라곤 풀풀 나는 먼지밖에 없는 신세지만 지금 장서방 앞에 앉아있는 자들의 형편은 과히 난감할 수밖에 없다. 딸린 식구만 해도 보통 7, 8분 될 텐데 그들 입치레만 따져도 내년 추수까지는 상당한 양이다. 그리고 그 양의 먹을 것을 고스란히 빌려서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이 암담하고 그 다음은 빌린 곡식을 갚기 위해 적어도 2, 3년을 아무 소득 없이 일만 해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암울한 것이다. 더한 것은 그 이외의 해결책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장서방은 이것이 그의 일인지 아니면 남의 일인지 모르겠다. 에라이 하는 심정으로 남은 술을 한 모금 삼키고 돌아앉아 신을 신으며 사람 목숨이 질기다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 길이 있다고 했으니 무슨 수가 있겠지요. 없는 곡식을 소작인들 무슨 수로 냅니까? 하고 터벅터벅 나와버린다. 소양이 손에 든 누런 종이 위에 적힌 글씨들을 읽느라 연신 입을 실룩거린다. 눈에 보이는 글을 입으로 발음을 해봐야 무슨 말인지 엮어갈 수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소양이다. 얼마 전에 태풍이 지나고 나서 집안이 걱정되어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에 종락이가 아닌 누군가가 쓴 편지를 받았다. 배가 엄쓰이 죽을 염려 없고 집이 엄서이 떠내리갈 염려도 없다. 개안타. 소양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마당에 들어선 장서방이 듣고는 소양아 방 안에 있나? 한다. 누가 있나 하여 뜰을 보지만 소양 고무신밖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 두렁거리는 소리는 났다. 소양이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와이에 하고 대답한다. 장서방이 기웃하며 방 안을 보지만 아무도 없자 무슨 소리가 나길래 누가 있나 했지 하자 소양이 씩 웃으며 가슴팍에 안고 있던 편지를 내보인다. 삼천포에서 편지가 왔어 예. 캐서 읽어보느라고 예. 요즘 태풍 이후로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어느 한 구석 정겨운 것이 없던 장서방은 그 잘난 편지 한 장에 미소를 짓는 소양의 얼굴이 새삼 예뻐 보인다. 내가 읽어줄까? 너도 글을 알 테지만 소양을 부끄럽게 하기 싫어서 꼬리말까지 달았다. 소양은 선뜻 편지를 건네준다. 장서방이 시원하게 읽어주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둘의 마음이 서로를 다 알고 있다는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 남도 사투리가 소리나는 대로 적힌 글이지만 장서방은 의미와 소리를 적당히 조합해가며 옆에서 신중하게 듣고 있는 소양에게 정확히 전해준다. 종락이는 학교를 잘 다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엄마의 걱정도 있는 대목에서는 소양도 속이 확 상한다. 숙향은 제법 전방위를 잘 보고 대포아짐에도 잘 계신다는 소식과 함께 털보무당의 소식도 한 줄 있었다. 보살님이 아기를 하나 얻어서 키우고 있다는 말과 함께 그래서 바빠서 경상도 출입은 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었다. 속이 시원해진 소양이 하늘을 힐끗 보더니
저녁 때가 됐다는 것을 깨닫고 벌떡 일어서다가 뒤로 휙 넘어진다. 아이쿠! 하고 불쑥 튀어나온 배를 한 손으로 지탱하며 다른 팔로 일어나려는 소양을 장서방이 손을 뻗어 일으켜주며 몸이 무겁다. 그렇게 급하게 행동하지 마라. 뭐든지 천천히 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난다. 삼천포는 아무 일 없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으니 하고 뒷짐을 지고 발을 떼는데 태섭이 얼굴이 벌겋게 익어서 자전거를 타고 들어온다. 출타하셨습니까? 하고 말하며 장서방은 태섭의 자전거를 잡고 태섭은 자연스럽게 안장에서 내린다. 서울서 내무장관이 오고 뭐 또 도지사가 왔다고 해서리 안 가볼 수도 없고 해서 갔디만. 양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뒤에 있는 장서방에게 입안에 든 소리를 하며 돌계단을 오른다. 장서방은 자전거를 자신의 방 옆에 있는 예전 소우리에 들이는데 태섭의 소리를 들은 큰아지매가 문을 열고 나오고 소양이 부른 배를 움켜잡고 저녁 준비를 하러 전기로 들어간다. 참 장서방, 자네 좀 들어와 보게. 그리고 임자도 좀 들어오고. 방문을 열기 전에 장서방에게 몸을 돌려 말한 태섭은 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방 안에 좌정한다. 장서방보다 먼저 걷는 방에 든 큰아지매는 태섭에게 오늘 출타한 일을 묻는다. 태섭의 입맛이 갑자기 씁쓸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루에 올라오는 장서방을 보고 말을 아껴버린다. 장서방도 좌정을 하고 윗목에 앉자 태섭이 묻는다. 그래, 들을 돌아보이 어떻던가? 물으면서도 물을 만한 가치가 없는 줄은 대충 알고 있는 태섭이다. 장서방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 뜸을 들이자 태섭이 먼저 말한다. 올 소출은 그야말로 빈쭉대기구만. 그나저나 온 동네가 다 그러이 우짜지? 하고 마누라를 본다. 큰아짐에도 할 말이 없는지 그저 방바닥만 손바닥으로 문지른다. 회장님, 전에는 이런 경우에 소작꾼들하고 종가에서 어떻게 일 처리를 했습니까? 장서방도 태섭을 회장으로 부른다. 참으로 부르기에 좋은 이름이라 생각해둔 참이다. 나이도 비슷한 처지에 영감님이라 부를 수도 없고 어른이라 할 수는 더더욱 어색하던 참에 정친 회장이니 회장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불러주는 것을 인용하는 것이다. 무신 처리?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장서방을 쳐다보는 태섭이다. 오늘 회장님이 시킨 일로 온 동네의 상황을 둘러보고 작황도 봤습니다. 그런데 작황이라 할 것도 없고 완전히 폐농 상황입니다. 그나마 남은 나락이라도 거두어서 여자들이 타작을 해보는데 쌀래기만 몇 톱 나오는 정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년 추수까지, 아니 보릿고개를 넘을 때까지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리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술뿐이고 술로 인한 불화가 집안에서나 또 집 밖에서나 앞으로는 이제 더 만연할 것이니 그것이 어쩌면 더 큰일이라고 보입니다. 큰아줌매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장서방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귀를 의심한다. 평소에도 장서방이 뭔가를 배운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의 말을 면전에서 듣고 보니 마치 무슨 행정가가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회장님께 예전의 사례를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농토를 대신 경작하는 소작농에게 무언가 희망이 보이고 가능성이 있는 대책을 내놓으신다면 저들의 마음도 한결 가라앉고 다가오는 겨울을 살아가는데 힘이 나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장서방의 말을 태섭도 가만히 듣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이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말들이 섞여 있다. 대신해서 경작을 한다? 희망과 가능성? 예전에 자신이 서울서 학교 다닐 때 계몽운동을 하던 친구들의 입을 통해 들어는 보았지만 막상 머슴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마치 자신이 피를 빨아먹는 지주처럼 느껴진다. 태섭은 눈을 지그시 찌푸리고 고개만 살짝 돌려 장서방을 모로 쳐다보며 말한다. 하늘이 한 일을 내보고 무슨 희망이니 가능성이 보이는 대책을 내놓으라 카노. 자네도 참. 옆에 앉은 큰아줌매는 머리가 어지럽다. 보통 내기는 아닌 줄 알고 있었지만 오늘 장서방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들어보니 농민운동을 훨씬 지나쳐 농민 봉기 수준이다. 태섭의 태도와 말을 들은 장서방은 속으로 아차 한다. 자신이 너무 성급히 생각을 내보인 것을 느꼈지만 이미 쏟아진 물이다. 마음을 담담하게 다진 후 입을 연다. 모섬 주제에 분부대로만 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회장님께서 동정을 보러 오라 하셨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뿐입니다. 태섭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담뱃갑을 열어 한 대를 입에 올린 후 내가 농사를 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저거가 서로 짓겠다고 많이 짓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계약이지 내가 어쨌다고. 인근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제일로 후하게 소작도 쳐주는 거 자네가 모르나? 장서방의 말이 태섭의 마음을 심히 다친 모양이다. 큰아줌매는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고 둘의 말을 듣고 있다. 물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농사에 큰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동네 사람들이 예전부터 해오던 사례가 곧 해결책이라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올해 내지 못한 소작은 나누어서 몇 해 동안 갚고 또 양식을 빌리면 그것도 역시 나누어 갚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때서? 내가 한꺼번에 내라고도 안 할 끼고 또 먹을 양식도 빌려주는데 내보고 어째 뭘 더 하라고? 태섭의 장서방을 향한 눈치는 마냥 안 입고 온 듯하다. 공생이라는 이념의 바탕에서 생각해 보시면 회장님의 말씀에 다소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서방은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내친김에 시리에 빠진 동네 사람들을 위해 태섭을 설득해 볼 요량이다. 뭐라고? 장서방, 네 지금 내보고 뭐라 했노? 전혀 놀랄만한 장서방이 아니다.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던 장서방이라 태섭의 눈꼬리가 오르내릴지언정 계속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늘이 한 일입니다. 소작꾼들도 회장님도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하늘이 저지른 조화로 인해 폐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작들은 내지 못한 소작을 내느라 3년을 헛고생하고 또 겨울을 나느라 양식을 빌리고 그것 때문에 1년을 더 고생해야 됩니까? 반면에 회장님은 하늘이 내린 폐농의 피해를 전혀 보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작도 비록 올해는 받지 못하더라도 결국 3년 동안에 다 받을 것이고 빌려준 양식도 다 되받으시니 손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공생의 사람 세상이 아닌 편생의 귀족 세상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장서방은 비록 날카로운 내용을 말하지만 차려야 할 예는 몸짓에서나 말에서나 하나도 빼지 않는다. 태섭은 입을 허하고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 너무도 황당무계한 말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장서방의 일갈이 빈틈없는 이론으로 중무장해서인지 또 그것도 아니면 자신과 종가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아서인지 아무튼 태섭의 얼굴 표정이 잔뜩 굳어 있다. 큰아줌매 역시 기가 찰 뿐이다. 김씨 집에 시집온 뒤로 태풍으로 인해 폐농 사례를 전에도 보았던 터지만 그때도 누구도 종가의 일처리에 이의를 내놓는 자가 없었는데 머슴이, 그것도 자기 집 머슴이 지금 종가의 일처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태섭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 전부다. 어지러운 머릿속에서 장서방의 논리를 뒤집을 만한 생각이 나지 않고 있다. 물으시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태섭이 장서방에게 더 물은 것이 아니고 비꼬는 것인 줄 장서방도 알지만 자신의 말을 계속하려는 정당성을 얻고자 물었다고 한다.